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며 그 뉴스가 트럼프 노벨상에 미칠 영향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란과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이 북미 회담에 미칠 파장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중동의 정세가 우리에게 줄 영향 떠올려 보지 않으셨습니까? 볼턴의 리비아 모델 주장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볼턴에 대한 분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려 할 때 짜증이 치밀지 않으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다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화면을 보면 중국이 노리는 바는 뭘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지에서 미국의 시각만으로 세계를 해석하던 편협한 세계를 벗어나 세계 속에 우리를 입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지하는 세계 시민적 자의식이 전 국민적 수준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인식 지평의 확장은 우리를 보다 어른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종전과 평화가 가져다 줄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른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호준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몇 달간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국제 뉴스를 보는 폭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더 연관이 깊어졌으니까요. 네.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중동 뉴스는 교양이었거든, 교양. 그게 진짜 뉴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호기심의 영역이었지. 근데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이거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나?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세계를 보는 시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효과 중에 하나고.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하고 우리는 항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88 올림픽 때 생각해보면 구호가 88 올림픽요? 네. 88 올림픽 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거든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해외여행조차도 아예 금지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다른 세계였던 것 같은데요. 세계가 우리하고 별세계처럼 이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연결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 연결은 미국하고만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국민적 규모에서 인식망 재배열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걸 느낍니다. 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의 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파괴했다면서 카다피와는 지킬 합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답을 내놓은 거죠. 드디어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 백악관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언론의 반응도 체크한 것 같고, 저도 그 사이 언론도 굉장히 많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뉴스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서 저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령을 매우 거슬리게 만들 기사다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영국의 인디펜던시 같아요. 제 기억에 하도 많이 읽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턴 스스로 자신은 트럼프보다 매우 영리하고 그래서 섀도우 프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했던데 자기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네, 그렇죠. 뒤에서 움직이는. 다케무샤 같은 거다. 네. 거죠. 트럼프는 앞에 바지일 뿐 자기가 실제 설계하는 대통령이나 섀도우 프레지던트라고 스스로 볼턴이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그리고 또 블룸버그나 몇몇 또 하나 이제 기분이 나쁠 기사들을 종류는 뭐냐면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 혹은 노벨상 수상을 망치는 주범이다. 네, 그렇죠. 미국 내에서는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보다 주목받는 볼턴이 주인공이거든요. 지금 뉴스의 주인공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조차도요. 아예 담화를 그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볼턴이 국제뉴스의 주인공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 말을 할 때 저희가 요 첫 멘트를 따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Well, the Libyan model isn't a model that we have at all when we're thinking of North Korea. 네, 뉴스공장이 점점 글로벌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모델이라고 딱 특정했어요. 예, 특정해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볼턴을 옆에 세워놓고 했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볼턴에 크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었던 옆에 세워놓고는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네,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볼턴을 국가 배드캅 역할을 의도적으로 폼페이오와 나눠서 한다. 이런 우리 언론들의 보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볼턴의 과거를 보면 그렇게 분석 못합니다. 볼턴은 원래 그래요. 네, 그렇죠. 자신의 경험에 굉장히 매여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네, 자기 현실이 굉장히 강하고 떠버리죠. 떠버리라는 평가에 입이 굉장히 쌉니다. 예, 많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떠버리며 근본주의적이냐면 유엔 대사할 때 이스라엘 대사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숙적이지 않습니까? 중동의 최고의 숙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유엔 대사한테 이란 폭격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꼴통이에요. 물론 북한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가 설계했다고 내세우는 게 리비아 모델입니다. 리비아.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관여된 건 맞는데 본인은 자기가 설계했다는 자기가 창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네, 워낙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해서요. 저도 본 게 있는데. 리비아 모델을 이번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식이고 자기가 2003년입니까? 그때 설계했던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제거했듯이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리비아 모델은 자기입니다. 자기. 여기서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는 거 핵심은 어떤 리비아 모델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좋으니까 가져오자가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예. 네, 아무튼 볼턴과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선을 그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측한 데서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트럼프가 항상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토를 달긴 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 내 여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네, 또 일종의 협상의 기술로도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북한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토를 다는 건데 그 앞부분은 한참 길고 뒷부분은 한두 마디 하죠 보통. 예. 쭉 얘기한다면 이렇게 안 되면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관계와는 북한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볼턴이 이제 리비아 모델을 언론에 나와서 떠들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있고 본인의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입을 봉쇄하는 의미도 있고. 네, 미국 언론에서 실제로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최대 장애물은 자신의 국가안보보좌관이고 볼턴 보좌관으로 인해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에 대한 어떤 라이벌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가 사실은 북한 문제도 풀고 있고. 두 번이나 이미 북한을 갔다 왔고요. 유럽에 가서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핵 협정도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그 핵 협정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이에 이미.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북한 유럽을 막 상대하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백악관에 남아있던 볼턴이 영국 언론의 표현에 하면 문을 닫고 둘이서만 들어가서 속닥속닥 하다가 핵 협정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북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자기는 이란을 핵 협정을 파기하는 정반대 성과를 낸 거죠. 그게 성과. 그러게 참 그게 성과라는 게 서글픈데요. 네. 볼턴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볼턴 문제는 근데 트럼프의 이 선언으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테이블 위에 앉지 못하지 않을까. 북미 회담 적어도. 예. 그러나 우리하고 문제 남아 있어요, 이제. 네, 그렇죠. 리성권 관련해서요. 네. 네. 인터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북쪽 단장인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요. 어제 저녁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 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요.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리 위원장은 북쪽의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와 관련해서는요. 차후 북남 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한 건데 성명이 아니고 뭐 수위는 이게 어떤 수위로 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 정도 급으로 발언을 하면 혹은 이 정도 강도로 발언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는 해설을 들어봐야 돼요. 예.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다 뒤집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북한은 굉장히 수위를 단계별로 조절하고 형식도 조절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조절하잖아요. 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요. 최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책임에 대해서요. 답을 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인지 저희가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세현 장관님 또 최초입니다. 3일 연속으로 갑자기 새벽에 저희가 연락드려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뉴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요. 예, 감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감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예. 감리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있었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심의 과정에 극도로 보안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감리위원회 첫 회의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심리위원들이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며 그 뉴스가 트럼프 노벨상에 미칠 영향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란과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이 북미 회담에 미칠 파장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중동의 정세가 우리에게 줄 영향 떠올려보지 않으셨습니까? 볼턴의 리비아 모델 주장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볼턴에 대한 분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려 할 때 짜증이 치밀지 않으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달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화면을 보면 중국이 노리는 바는 뭘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지에서 미국의 시각만으로 세계를 해석하던 편협한 세계를 벗어나 세계 속에 우리를 입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지하는 세계 시민적 자의식이 전 국민적 수준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인식 지평의 확장은 우리를 보다 어른스러운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종전과 평화가 가져다 줄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른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어준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몇 달간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국제 뉴스를 보는 폭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와 더 연관이 깊어졌으니까요.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중동 뉴스는 저는 그렇게 그걸 느낍니다. 네,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의 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파괴했다면서 카다피와는 지킬 합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호받을 것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답을 내놓은 거죠. 드디어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 백악관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언론의 반응도 체크한 것 같고, 저도 그 사이 언론도 굉장히 많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뉴스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서 저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을 매우 거슬리게 만들 기사다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영국의 인디펜던시 같아요. 제 기억에 하도 많이 읽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볼턴 스스로 자신은 트럼프보다 매우 영리하고, 그래서 섀도우 프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했던데, 자기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네, 그렇죠. 뒤에서 움직이는. 다케무샤 같은 거다. 네. 그렇죠? 트럼프는 앞에 바지일 뿐 자기가 실제 설계하는 대통령이라 섀도우 프레지던트라고 스스로 볼턴이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 교양이었거든, 교양. 그게 진짜 뉴스가 아니었어요. 지적 호기심의 영역이었지. 근데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이거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나?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세계를 보는 시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효과 중에 하나고.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하고 우리는 항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88 올림픽 때 생각해보면 구호가 88 올림픽요? 네. 88 올림픽 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거든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해외여행조차도 아예 금지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다른 세계였던 것 같은데요. 세계가 우리하고 별세계처럼 이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연결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 연결은 미국하고만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국민적 규모에서 인식망 재배열이 일어나고 있다.